안녕하세요.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4번 정도 산에 운동을 가는데요. 산에 운동 갈 때마다 까마귀를 많이 보게 돼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마귀를 보면 재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 까마귀가 중국에서는 좋은 일을 불러온다고 해서 까마귀를 귀히 여겼대요. 그러니 결국 까마귀는 그냥 까마귀인 거죠. 재수 없느니 재수가 좋은 이는 사람이 갖다 붙인 거라는 거죠. 아무튼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새가 까마귀인 것은 알고 계셨나요? 까마귀는 독수리 등에 올라타서 독수리의 목을 조르며 공격을 하죠. 하지만 독수리는 반응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최대한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오르죠. 독수리가 높이 오를수록 까마귀는 숨을 쉬기 어려워지고 결국 까마귀는 숨을 쉬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까마귀 같은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계속해서 높이 날아가며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면 까마귀는 스스로 나가 떨어질 테니까요. 여기서 까마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독수리처럼 유전적으로 뛰어난 날개와 높이 날 수 있는 호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많이 드시죠. 독수리의 생명은 30년 정도 되는데요. 태어난 지 5년 정도 되면 털갈이를 해줘야 더욱 강한 독수리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독수리의 생존은 깃털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요. 외부의 온도도 차단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동할 수 있도록 깃털이 역할을 하고 있죠. 털갈이를 위해서 은신처를 바위 틈이나 은밀한 곳을 찾아서 숨어서 털갈이를 하는데요. 이때 독수리는 약해져 있고 사냥도 할 수 없어요. 이럴 때 전에 털갈이를 했던 노련한 독수리가 먹이를 떨어뜨려서 먹고 견딜 수 있게 갖다 주죠. 깃털이 다시 자라나기까지 많은 에너지가 깃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극심하게 약해져 있어서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많답니다. 죽을 수도 있고요. 털갈이를 마친 독수리는 마침내 이전보다도 더 강하고 힘있게, 더 높이, 더 빨리 날아오를 수 있게 된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털갈이를 해야 하는 고난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오죠. 나에게만 그 시련과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요. 어느 누구에게도 오는데요. 어떻게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더욱 강하고 담대함과 그 고통을 견뎌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얻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된대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와 어쩔 수 없이 함께 있어야 할 때 당신의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인데요. 오늘의 제목처럼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와 인내와 지혜가 필요해요. 그 중에서도 나르와의 문제에서 나르가 변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그 나르의 정상적이지 않은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또한 상한 마음을 어떻게 빨리 회복시키느냐에 당신의 삶의 질은 털갈이를 한 독수리처럼 더욱 높이, 더욱 빨리, 더욱 강하게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죠. 적어도 알고 있기만 해도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인생의 역경과 도전에 맞설 때 마음의 원천에서 필요한 자원을 끌어올릴 수 있는 내적 힘을 말하는데요. 칼 로저스는 말했어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변한다고요. 죄책감, 자책감,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고 토닥여주고 사랑해준다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 안에는 우리가 선택할 자유와 능력이 있죠.
그 선택에 따라서 반응 안에는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달려 있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우리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선택은 바꿀 수가 있어요. 회복 탄력성의 핵심은 뇌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위험에 반응하는 방식을 강화하는 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요, 우리의 뇌신경은 부정적인 회로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더욱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반추하는 사람들이 눈만 뜨면 좋지 않은 생각으로 하루를 가득 채우며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내가 생각은 하지만 행동은 뇌가 한다고 해요. 얼른 알아차려야 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뇌의 신경회로가 부정적인 회로로 변하다 보니 억울하고 화나는 일들이 끊임없이 생각의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 꼬리를 끊어내려는 의지가 필요해요. 그 꼬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어서 더 큰 고통 속에서 삶을 지옥처럼 살고 있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나로와의 문제를 당신의 마음에서 분리시키세요.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하고는 별개랍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당신과 나르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당신 마음에서 분리시키세요. 나르의 모든 말과 행동에 반응하고 받아들인다면 떨어진 화살을 주어서 당신 가슴에 찌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르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지 말고 나르의 성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하고 당신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당신의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세요. 두 번째 방법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지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반추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내려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운동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4일을 1시간 이상 하셔야 해요. 특히 걷기 운동을 추천하고요. 자연과 더불어 걸으면 더욱 좋답니다. 걷기 운동만 열심히 해도 부정적인 생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는 있지만 인지 전환을 시키지 않으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하루 종일 감사의 입술이 되도록 하고요. 좋은 책들도 많이 읽어서 이런 습관들을 6개월 동안 습관화시킨다면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뇌신경의 회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부족하다는 게 어쩌면 불안할 수도 있지만 부족한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도 필요하답니다. 너무 힘들다면 신앙을 가지는 것도 추천드려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은 우리의 인지적, 심리적, 육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부디 나르시시스트와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야 한다면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서 몸과 마음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